이야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한 번쯤은 스스로를 탓하며 남과 비교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긴 밤이 있지 않았는가. 그 순간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마음은 무너지고 삶의 중심은 끝내 흔들려 버린다. 그러니 이 영상을 단 10분만 시청하라. 그 10분 동안 내 자신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고 지루하더라도 꼭 10분 정도는 영상을 시청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이 영상에서 막다른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 조급함과 비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법,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습관으로 인생을 다시 세우는 구체적인 길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운명은 하늘이 내어주는 지도다. 나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조차 다 마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다. 몸은 약했고 세상은 늘 가혹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깨달았다. 운명은 고정된 길이 아니라 하늘이 내어주는 지도와 같다는 것을. 눈을 감고 있으면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면 어느 순간 그 지도는 새로운 이정표처럼 나타난다. 서울에서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 폭우로 큰 길이 물에 잠겼다. 앞은 막힌 듯 했지만 문득 며칠 전 스쳐본 좁은 골목길이 떠올랐다. 옷은 흠뻑 젖었지만 그 길을 택했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때 알았다.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새로운 길은 반드시 숨어 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 적도 있었다. 그때 나는 모든 게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들어온 이는 뜻밖의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겉으로는 시련 같았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였다. 운명이란 강제로 한 길만을 가라 하지 않는다. 때로는 돌아가라 하고 멈추라 하고 새 길을 찾아내라 속삭인다. 중요한 것은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길을 잃었다고 두려워 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당신만을 위한 이정표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 두 번째, 우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린 시절, 나는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했다. 폐병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어 학교도, 일도, 놀이터도 멀어졌다. 하루하루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어린 마음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곁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영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돈을 벌지도 무언가를 이루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충분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말은 서서히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소가 번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삶의 가치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나는 병상에서 매일 작은 습관을 만들었다. 아침마다 크게 3번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마다 반복하니 마음은 차츰 평안해졌다. 이 작은 감사의 습관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저 사람은 대단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예전에 나보다 못해졌다. 하지만 비교는 현재의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병상에서 누워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 순간 무겁던 마음이 풀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낙담하고 있다면 큰 소리로 말해보라. 오늘의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그 말이 당신에게 다시 걸어 나갈 힘이 될 것이다. 삶은 등급이 있는 경쟁이 아니다. 오늘을 버텨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승리다. 살아있음은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세 번째, 매일의 작은 좋다가 모여 삶을 이끈다. 나는 젊은 시절 서울의 작은 상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 맡은 일은 그저 아침마다 가게 앞을 쓸고 바닥을 닦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속으로 불평했다. 왜 나만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빗자루는 이렇게 잡아야 해. 작은 차이가 손님들의 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다. 작은 일 속에서도 정성은 드러나고 그 정성이 결국 나 자신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나는 작은 일에도 마음을 쏟았다. 빗자루의 각도, 걸레의 물기, 인사의 표정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스스로는 뚜렷하게 느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잘 해냈다. 그 작은 다짐이 하루하루 쌓이며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나는 나만의 습관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지켜낼 작은 3가지를 정하는 것이다. 동료가 오기 전에 먼저 인사하기,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하기.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하루를 바꾸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의 좋다 3가지를 수첩에 기록했다. 손님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내 자리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바쁘지만 동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기록하며 알게 되었다. 나는 꽤 잘하고 있잖아. 남들이 뭐라 하든 스스로 잘했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작은 좋다들이 모여 내 마음을 단단하게 세웠다. 1000일 동안 매일 3가지를 적으면 1000개의 좋다가 쌓인다. 작은 씨앗이 모여 숲이 되듯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내 삶의 큰 숲을 만든다. 혹시 오늘이 만족스럽지 않은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낙담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라.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잘했다. 그 한 가지가 오늘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이다. 4번째 어려움은 의지를 날카롭게 하는 숫돌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다. 내가 있던 작은 자동차 수리 공장은 장비가 부서지고 자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틴다라며 주저앉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가진 것들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부품이 부족했기에 낡은 쇠줄과 폐금속을 구부려 새로운 부품을 만들었다. 빈 깡통을 잘라 자동차에 맞는 조각으로 깎아내기도 했다. 겉으로 보면 투박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았다. 손님들이 와서 말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참 대단하군요. 그 순간 깨달았다. 어려움은 사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나게 하는 숫돌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없음이 약점 같았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니 그것이 강점이 되었다. 철로 만든 부품보다 가볍고 값은 더 저렴했다. 손님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가격에 이 정도라면 정말 훌륭합니다. 없음을 탓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으로 길을 찾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나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 질문은 나를 주저앉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장비가 없다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 사람이 모자라다는 사실조차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 어려움은 당신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 안의 지혜와 솜씨를 깨워내는 숫돌이다. 칼이 숫돌에 갈릴수록 더 날카로워지듯 사람도 시련 속에서 단단해진다. 혹시 지금 당신도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그 물음이 답을 불러오고 당신의 내면을 더 날카롭고 강하게 다듬어 줄 것이다. 5번째 괜찮아가 길을 연다. 젊은 시절 나는 공장에서 배달 일을 하다 중요한 주문서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사방을 뛰어다니며 찾아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발걸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꾸지람을 각오하고 돌아갔을 때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괜찮아, 주영아. 사람의 가치는 종이 한 장에 있지 않다. 그 말은 마치 팽팽히 당겨진 내 마음의 끈을 탁 놓아주는 듯했다. 그날 나는 알았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실수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작은 실수에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되었다. 현장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한 번은 중요한 납품날, 기술자 한 명이 늦잠을 자서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나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심호흡 후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돼. 그 말을 들은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짐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때로는 질책보다 신뢰와 용서가 사람을 더 크게 바꾼다는 것을. 괜찮아는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꼭 필요하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책하기 쉽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속삭여보라. 괜찮아. 오늘은 이만큼 했으니 충분하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나아갈 힘을 만들어준다. 삶을 너무 꽉 움켜쥐면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조금 놓아주고 스스로를 토닥이며 괜찮아라고 말할 때 비로소 내일을 살아갈 여유가 생긴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를 탓하며 잠들려 하는가? 그렇다면 잠들기 전 조용히 중얼거려 보라. 괜찮아. 나는 충분하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 그 순간 무거웠던 마음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삶에는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